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모동의 심원정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요, 제 최근 가족 요양비에 대한 동영상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아픈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댓글에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까 싶어서 영상을 켜보았어요. 부모님이 병원에 계시고 내가 수발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가족 요양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부모님이 아프신 부분에 대해서, 가족분들이 아프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그런 어떤 특례 요양비 차원에서 병원에 계신 분들을 간병하는 가족들에게 비용을 지급하면 너무 좋겠지만, 현재는 특례 요양비 중에 가족 요양비라는 항목은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셔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특별한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비용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가족요양은 뭔가, 만일 부모님이 병원에 계시지 아니하고 집에 계신다면 가족요양 서비스를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가족을 돌본 후 재가 서비스 중에 하나로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집에 계시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의 병원 비용을 일정 부분 지급받게 되는 병원에 계시다면요, 병원에 들어가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일정 부분이라는 이런 금액적인 부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건강보험료라는 하나의 비용에서 나온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복된 서비스라고 해서요, 병원에 계실 때는 재가 서비스는 중단이 됩니다. 이거는 비단 가족요양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부분은요, 일반 요양, 일반 재가 서비스도 동일합니다. 재가 서비스를 받으시던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소를 하시게 되신다면요, 그 즉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신다면요, 그 즉시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신 것처럼 3등급 어르신, 4등급 어르신을 재가 서비스를 모시다가 병원에 모시게 되면 내가 처음에 정해져 있던 계약된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재가급여의 경우는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그 즉시 서비스가 중단되고 내가 받았던 서비스까지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일반적인 방문요양 서비스와 가족요양이 제공하고자 하는 병원 내에서 방문요양이 금지되는 그런 경우가 동일하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다시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내가 가족을 돌보니까 가족 요양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병원에 계실 때는 내가 아무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라는 거. 우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할 때 가족 요양비라고 해서 특례 요양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비용을 지급하는 비용이 있다라고 나와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 비용이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라는 거, 법령에는 있지만 시행되지 않는 법령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있다면요, 얼른 완쾌하시기를 제가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가족요양이라든지 어떤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데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다면 제게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혹은 또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주셔도 됩니다. 만일 건강보험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고 싶으시다면요, 1577-1000으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자를 연결하시고 4번을 누르셔서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그 상담원과 연결하셔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